안녕하십니까, 타오르베드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과목의 특징 및 예시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통합과학은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에 근거해서 출제하게 됩니다.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과목에서는 과학의 기본 개념 이해, 과학 탐구 능력, 그리고 태도의 함양을 통해서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여러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는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을 반영하여 내용의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교육과정과 동일한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는 과학의 4개 분야, 즉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되겠고요. 이 4개 분야를 관통하고 통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과학의 기초, 과학과 미래사회는 과학 탐구에서 중요한 도구적 언어와 미래사회에 책임있는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다양한 과학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통합과학 1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의 기초, 즉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통합과학 2에서는 과학과 미래사회, 그 내용에는 감염병과 병원체,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로봇, 과학기술과 윤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 과목의 중요한 과학 지식 및 개념에 대한 이해, 적용은 유지하고 과학의 탐구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 요소들을 선택형 문항을 통한 평가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였으며 의사소통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즉 2028학년도 수능 통합과학의 행동 영역에 보면 자료 변화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 능력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통합과학 예시문항의 출제 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문항은 다양한 규모와 기본량 및 단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지구, 세포, 원자의 핵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규모의 의미와 기본량 및 단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이고요. 과학의 기본량과 유도량, 이런 물리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한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자료의 변환 및 해석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탐구 결과를 그림, 그래프, 표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자료로부터 경향성이나 규칙성 등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스펙트럼의 유형을 알고 스펙트럼 내 선의 위치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별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 것 이외에도 별 탄생 이전인 빅뱅 우주 초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항은 중력이 물체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래프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 물체의 중력이 작용할 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이동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것이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한다는 원리도 알아야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와 속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이동거리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중력의 작용에 의해 낙하하는 자석의 속력이 증가함을 이해하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탐구 결과를 토대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운동에 따라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역량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중력에 의해 자석이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가 자석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자석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지구 및 생명 현상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알고
이 반응에서 열의 흡수 또는 방출이 있음을 인식해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지구 및 생명현상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의 출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한 가설의 타당성을 탐구활동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산화환원에 대해서 알고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 반응이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과 흡수하는 반응으로 분류됨을 알고 이를 다양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에 적용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문항입니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혼합 용액의 특성을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탐구 실험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를 수학적으로 추론한 후에 혼합하여 만든 세 가지 수용액의 최고 온도, 색, 모든 이온의 수에 대한 결론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되는 문항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결과를 분석하고 지구온난화에 온실 효과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지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대기 중 온실 기체에 의해 일어나는 온실 효과와 복사 평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고요. 온실 기체 양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문항입니다. 8번 문항은 에너지 전환과 효율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과학적 주장을 펼치고 과학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공급받은 에너지와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을 계산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총량이 보존되며 화석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로 인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은 효소의 기능 및 특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탐구를 설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감자와 같은 생물에는 카탈레이스와 같은 효소가 들어있다는 것과 카탈레이스가 촉진하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결과로 생성되는 물과 산소는 모두 공유결합 물질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조 실험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알맞은 도구와 재료를 준비하여 수행할 실험의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진화의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생물에서 변이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는 것과 자연 선택이 이미 존재하는 변이에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에 따라 특정 형제를 가진 세균의 비율이 변화하는 자료에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생제와 세균의 관계를 항생제 사용 여부에 대한 결과 자료로부터 자료의 경향성과 자료의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이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이해하여 제시된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DNA 염기 서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결합 순서를 결정하는데 DNA는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형성되고 단백질은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항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활용하여 구성된 탐구 활동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표, 그래프 등으로 변환하여 경향성, 규칙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는 탐구 과정을 이해하고 탐구 자료를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과학기술 사회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사례 중 기상 데이터가 있으며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2028 통합과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